내 딸한테 손대면 니들은 이 집에서 걸어나가지 못하게 될 거야. 10년 만에 처음 내뱉은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조폭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남자 5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구석에서 떨고 있는 딸아이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겨우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박은주 씨? 문신으로 뒤덮인 남자가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남편비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5천?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이 집 다 털어갈 거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6개월 전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고 저는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민서야, 방으로 들어가.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나왔는지 조폭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나? 몸매도 얼굴도 괜찮은데 한번 놀아주면 빚 좀 까줄 수도 있고.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제 안에 1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거기 너 다시 한번 짓거려봐. 그날 밤 저는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박은주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퍼진 순간 남자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듯 일어서며 담배를 꺼내 물었고 그 연기가 천천히 형광등 불빛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야, 이 아줌마 제법인데?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옆에 있던 뚱뚱한 남자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아줌마 눈빛 좀 보세요. 진짜 무섭게 쳐다보네. 무서워? 아줌마, 경찰 불러볼래? 그럼 남편 사기죄로 같이 엮이는 거 알지? 빚은 그대로고 애는 시설 가고. 리더 남자가 소파 팔걸이에 재를 털며 느릿느릿 말을 이었어요. 그게 싫으면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볼만한데 한번 놀아주면 빚 좀 까줄 수도 있고. 뒤에 있던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은주 씨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쪽에서 들렸고 박은주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민서야, 눈 감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그 목소리는 아이를 향할 땐 부드러웠지만 다시 남자들을 바라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리더 남자가 손을 뻗어 어깨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워. 단 3글자였지만 그 목소리엔 10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듯했죠. 남자가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야들아 봤냐?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그 입들 좀 다물지? 박은주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내 집에서 맞고 나갈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덩치 큰 남자가 킥킥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에이 진짜, 이 아줌마 끝까지. 바로 그 순간 박은주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칵. 남자의 손목이 뒤로 꺾이는 소리와 함께 그가 비명을 질렀죠. 으악. 손목. 채 2초도 안 걸렸고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을 붙잡힌 상태로 몸부림쳤습니다. 박은주 씨는 차분한 표정으로 압력을 더 가했고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남자들이 황급히 일어섰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리더 남자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경계의 빛이 떠올랐어요. 너 뭐야? 대체 뭔데? 지금 나가면 병원비만 내면 돼. 더 버티면 장례비까지 준비해야 할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고 남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뚱뚱한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고 리더 남자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아, 기억해둬. 우리 최 사장님한테 보고 들어간다. 내일 형님들 20명 데리고 올 거야. 그래, 최 사장이고 뭐고 다 데리고 와. 박은주 씨가 손을 놓자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딸 앞에서 한 말들 다 기억해둘 거야. 다음엔 각오하고 와. 남자들이 부들부들 떨며 문 밖으로 나갔고 마지막 남자가 나가기 전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진짜 두고 보라고. 쾅! 문이 닫히고 거실엔 정적만이 흘렀어요. 박은주 씨는 그제야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쓴 그 기술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다는 게 낯설었죠. 관절기는 2초 안에 끝내라. 문득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지워냈습니다. 엄마. 민서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고 박은주 씨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괜찮아, 민서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손 떨려. 민서가 작은 손으로 박은주 씨의 손을 꼭 잡았고 박은주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서만 안 다치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저 남자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거려. 박은주 씨는 민서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그때로 돌아가야 하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은주 씨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고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경계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예상했던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문을 열자 군용 코트를 입은 60대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서태준 사단장님, 박은주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은주 씨는 말없이 비켜섰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파에 담배 자국, 바닥에 남은 발자국, 그리고 딸의 상처받은 눈빛까지 단 3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어젯밤 일 다 들었다. 누가 말했어요? 내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라. 경찰이 나한테 연락 왔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소파에 앉으며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주야, 내가 한 짓이냐? 박은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켜봤어. 민서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관절기 썼다며? 2초 걸렸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요. 서태준 사단장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알아요. 오늘 밤쯤 다시 올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데리고. 박은주 씨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이는 지킬 거예요. 법을 어겨?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태준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거실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범인은 합의금 주고 풀려났잖아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10년 전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은주야, 그건. 법은 느려요, 아빠.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 다쳐요. 저는 그걸 기다릴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맞부딪혔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고 너도 그렇게 배웠잖아. 전 이미 군인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전역했잖아요. 박은주 씨는 고개를 돌렸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은주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박은주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아줌마, 어젯밤은 재미있었어. 오늘 밤 9시에 다시 갈게. 이번엔 우리 형님들 20명 데리고 올 테면 와봐. 에이, 겁나네. 참, 그리고 말이야. 내 딸 학교 어디더라? 송원초등학교 맞지? 순간 박은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딸 학교 시간이 3시라며? 오늘 데리러 갈까 생각 중인데. 내 딸한테 손 떼면 각오해. 손 떼면 어쩔 건데? 어젯밤처럼 또 때릴 거야? 에이, 무서워라. 전화 너머로 남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박은주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고 봐. 오늘 밤 9시 잊지 마. 통화가 끊어졌고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이 천천히 일어서며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주야, 민서학교는 내가 막을게. 오늘 하루는 내 부하들한테 맡겨. 아빠. 그리고 오늘 밤 서태준 사단장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으로 가자. 법대로 하되. 우리 방식대로. 박은주 씨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엔 10년 전 교관 시절의 날카로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민서는 절대 다치게 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내 손녀인데. 서태준 사단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김상사, 나야. 오늘 송원초등학교 정문에 사람 4명 배치해. 3시 학교 시간에 박민서라는 아이 보호하고. 응, 조폭들 접근하면 바로 연락. 통화를 끊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오늘 밤엔 내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넌 민서만 신경 써. 고맙습니다, 아빠. 박은주 씨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투스타가 직접 움직이면 달라. 오늘 밤 그걸 보여주마. 거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불안이 아니라 결의가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송원초등학교 정문 앞. 검은색 SUV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군복 차림의 남자 넷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님, 저기 수상한 차 보이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젊은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김 상사가 쌍안경을 들어 확인했어요. 회색 소나타, 번호판 확인, 그리고 안에 사람 셋 보이네. 저놈들 표정 보니까 영락없이 조폭인 것 같은데요. 사단장님 말씀대로군. 일단 지켜봐. 민서 나오면 바로 움직인다. 김 상사는 무전기를 켜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 정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민서도 그중 한 명이었고 노란 가방을 맨 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죠. 회색 소나타의 문이 열렸고 어젯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내렸습니다. 저기요, 꼬마, 잠깐만. 남자가 민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김 상사가 재빨리 차에서 내렸어요. 민서양,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김 상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서 앞을 막아섰고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할아버지 부하예요. 자, 빨리 가야지. 김 상사가 민서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조폭 남자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애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김 상사는 천천히 돌아서며 남자를 쳐다봤고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애한테 손 떼는 거야? 뭐? 아저씨,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조폭 남자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려는 순간 김 상사의 다른 부하 셋이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군복 차림의 체격이 건장했고 그들의 등장에 조폭들이 멈칫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너희가 누군지는 알지. 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삼류 조폭들이잖아. 김 상사의 말에 조폭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야, 이 새끼야.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김 상사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으악! 채 1초도 안 걸렸고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신음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죠. 민서양, 무서우면 눈 감아도 돼요. 금방 끝날 거예요. 김상사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고 다른 부하들이 차에서 남은 조폭들을 끌어냈습니다.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최 사장님한테 말하면 다 죽어. 조폭 남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김상사는 무전기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사단장님, 목표 확보했습니다. 조폭 셋 현장에서 체포, 경찰 호출할까요? 무전기 너머로 서태준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경찰 부르고 민서는 집으로 데려와. 수고했네. 알겠습니다. 김상사가 통화를 끊자 조폭 남자가 비웃음을 지었어요. 에이 쫄았네. 경찰 부른다고? 우리 변호사가 1시간 안에 빼낼 거거든. 그래. 근데 말이야. 김상사가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희 최 사장,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고 있을걸? 투스타 예편 장성이 움직이면 이런 게 가능하거든. 조폭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오늘 밤 9시에 너희 형님들 20명 온다며? 와봐, 우리도 20명 있으니까. 김상사는 남자를 놓아주며 비웃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김상사가 다가와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양, 무서웠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자. 엄마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우리 그냥 할아버지 친구들이지. 나쁜 사람들한테서 민서 지켜주려고 온 거야.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상사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SUV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김상사는 백미러로 조폭들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한심한 놈들이군. 조수석 남자가 중얼거렸고 김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사단장님은 역시 다르셔. 움직이는 속도가 우리랑 차원이 다르거든.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괜찮아요? 당연하지. 내 엄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분이야. 김상사의 말에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차는 조용히 아파트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 시각 박은주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민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김상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민서 무사히 확보, 10분 후 도착. 박은주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밤 9시뿐이었죠. 저녁 8시 30분 박은주 씨의 아파트 거실. 민서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박은주 씨와 서태준 사단장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9시까지 30분 남았어. 서태준 사단장님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고 박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정말 올까요? 올 거야. 조폭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인간들이거든. 서태준 사단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김상사한테서 연락 왔어. 아파트 주차장에 우리 사람 10명 대기 중이래. 10명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저놈들이 20명 온다고 했잖아.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해야지. 박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혹시 민서한테 피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넌 민서만 지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처리할게. 서태준 사단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바로 그때 아파트 아래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박은주 씨가 창문으로 다가가 내려다보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정확히 20명이었습니다. 왔네. 서태준 사단장님이 일어서며 군용 코트를 입었고 박은주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걱정 마. 난 전쟁터도 다녀온 사람이야. 서태준 사단장님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참, 은주야, 혹시 모르니까 민서 방문 잠그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은주 씨는 재빨리 민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각 아파트 1층 로비. 서태준 사단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김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적 20명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원 10명 주차장 곳곳에 배치 완료.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서태준 사단장님이 로비 밖으로 나가자 주차장에 서 있던 조폭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네. 여기 박은주 맞지? 서태준 사단장님은 천천히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서태준, 육군 소장 예편, 박은주는 내 딸이고 너희가 협박한 민서는 내 손녀야. 조폭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장? 에이 뭐야, 할아버지 전역하셨으면 그냥 집에서 쉬시지. 내 손녀한테 손대려는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서태준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리더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야들아, 이 할아버지 좀 정신 차리게 해드려. 조폭 서너 명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주차장 곳곳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김 상사를 포함해 총 10명이었고 모두 침착한 표정으로 조폭들을 에워쌌습니다. 뭐야 이거. 조폭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서태준 사단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최 사장, 지금 세무조사 중이지? 그거 내가 신고한 거야. 그리고 너희 사무실 오늘 밤 경찰 급습 들어간다. 리더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투스타가 움직이면 이런 게 가능하거든. 너희 조직 다 털릴 거야. 빠르면 오늘 밤. 서태준 사단장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폭들을 쏘아봤어요.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어. 하지만 한 명이라도 내 손녀한테 손대면 너희 인생 끝이야. 조폭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리더 남자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꺼냈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지금 상황이 이상한데요. 군인들이 10명이나. 전화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리더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리더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야들아, 철수한다. 지금 당장. 형님, 그냥 가요? 닥치고 차 타. 지금 사무실에 경찰 들이닥쳤대. 조폭들이 황급히 승합차로 달려갔고 엔진 소리와 함께 세 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엔 다시 정적만이 흘렀고 김 상사가 서태준 사단장님에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전투는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나는 거야. 김 상사, 오늘 배웠지? 김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괜찮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은주 씨는 민서를 학교에 보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고 주차장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끝난 건가? 박은주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은주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고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최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 사장님 법률 대리인이고요. 박은주 씨의 손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죠? 어제 우리 직원들이 귀댁 앞에서 폭행당한 건으로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서태준 소장님과 함께 법정에서 뵙게 될 것 같네요. 박은주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폭행이요? 먼저 협박하고 민서를 납치하려던 건 누구였죠?
증거 있으세요? CCTV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장면만 찍혔는데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비웃음이 들렸고 박은주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박은주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혹시 707 특임대 출신이시던가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군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더라고요. 박은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여군 중령까지 하셨다가 10년 전 갑자기 전역, 이유는 기록에 없던데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변호사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아, 화내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는 거예요. 참, 민서양 다니는 송원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에도 이 정보 공유하면 재미있겠죠? 감히. 박은주 씨, 이건 공개 정보예요. 제가 인터넷 카페에 한번 올려볼까요?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전직 특수부대 여군이 산다. 어때요? 박은주 씨는 말문이 막혔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서태준 소장님과 함께 우리 사무실로 오셔서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금액은 5천만 원, 안 그러면.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어요. 박은주 씨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다 퍼질 겁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소문, 민서양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통화가 끊어졌고 박은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은주 씨가 문을 열자 서태준 사단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은주야, 큰일 났다. 아빠도 전화 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태준 사단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고 거기엔 인터넷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전직 소장, 민간인 폭행 의혹, 조폭과 유착 의심. 박은주 씨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누군가 어젯밤 일을 왜곡해서 기사로 냈어. 지금 군 관련 커뮤니티에 다 퍼지고 있어. 서태준 사단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 놈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법과 여론으로 우릴 짓누르려는 거야. 박은주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태준 사단장님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박은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은주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민서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서 어머니시죠?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오늘 아침에 학부모 단톡방에서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군인 출신이시라는 얘기가. 박은주 씨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몇몇 학부모님들이 민서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은주 씨는 서태준 사단장님을 바라봤어요. 아빠, 민서 학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뭐라고? 서태준 사단장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박은주 씨는 재빨리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학교 가봐야 해요. 민서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은주야, 내가 같이 갈게. 아니요, 아빠는 여기 계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박은주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아빠, 이거 끝이 아니죠? 서태준 사단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오전 10시 송원초등학교 교무실. 박은주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박민서 어머니.
담임 선생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고 박은주 씨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이 박은주 씨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3반 최준호 어머니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론 공손했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어머니,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서요. 옆에 앉은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고 거기엔 박은주 씨의 군 경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707 특임대 중령 출신, 10년 전 전역. 박은주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제가 군인 출신인 건 맞아요. 그럼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네요? 최준호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고 박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게 민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관이요? 당연히 있죠. 최준호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다는 건 혹시 민서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위험하다니요? 저는 이미 전역했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담임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진정하시고요. 선생님, 단톡방에 보면 어젯밤에 어머니네 아파트 앞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던데 그것도 사실 아닌가요? 다른 학부모가 따져 물었고 박은주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제가 당한 일이에요. 제 딸을 협박한 사람들을 막은 거고요. 협박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최준호 어머니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님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잘못이라기보단 우리 애들 안전을 위해서 민서를 좀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최준호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전학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박은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제 딸을 쫓아내자는 말씀이신가요? 쫓아낸다기보단 서로를 위해서요. 담임 선생님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민서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선생님, 저희도 우리 애들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학부모가 거들었고 박은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제 딸을 지킨 게 잘못인가요? 조폭들이 협박해도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뭐죠? 나라 지킨 게 잘못인가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교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준호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그냥 우리 애들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3명의 학부모가 모두 일어나 교무실을 나갔고 박은주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서는 정말 착한 아이고.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서 학교 생활 힘들어질까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박은주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민서가 친구들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민서를 보더니 슬쩍 피해가는 게 보였어요. 민서는 혼자 멈춰서서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박은주 씨가 다가가자 민서가 고개를 돌렸고 그 작은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민서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박은주 씨가 민서를 꼭 안았고 민서는 엄마 품에서 작게 흐느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학부모들이 두 모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은주 씨는 이를 악물며 민서를 더 세게 껴안았어요. 민서야, 엄마가 꼭 해결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최 사장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요. 오후 3시 박은주 씨는 민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박은주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태준 사단장님이 들어왔어요. 은주야, 학교는 어땠어? 박은주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제대로 한수 났구나. 아빠, 제가 이러려고 군인했나 싶어요. 나라 지킨 게 죄가 되는 세상이네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딸 옆에 앉았어요. 은주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내가 오늘 김상사랑 알아본 게 있거든. 뭔데요? 최 사장,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어. 서태준 사단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중년 남자가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강민석, 이 지역 구청장이야. 최 사장이랑 10년 넘게 유착 관계거든. 박은주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구청장이요? 그래, 최 사장 사업하는데 각종 인허가 다 이 사람이 밀어줬어. 그 대가로 정치자금 받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사진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시장 선거 나간다는 거야. 지금 스캔들 터지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지. 그럼 저희한테 더 강하게 나올 텐데요. 맞아. 그래서 위험하지. 바로 그때 박은주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은주 씨,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아침에 전화했던 그 목소리였고 박은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오늘 민서양 학교 어땠나요? 제가 들으니까 좀 힘들었다던데. 박은주 씨는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학부모들한테 연락한 거군요. 에이, 오해예요. 저는 그냥 공개된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에요. 전화 너머로 비웃음이 들렸고 박은주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의금 5천만 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어요. 서태준 소장님이 우리 최 사장님한테 사과 기자회견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박은주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민서양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이들은 잔인하거든요. 통화가 끊어졌고 박은주 씨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서태준 사단장님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기자회견하면 돼. 아빠, 그게 말이 돼요? 아빠는 평생 나라 위에 일하신 분인데. 그래도 민서가 더 중요하잖아. 안 돼요. 절대 안 돼. 박은주 씨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민서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민서가 울먹이는 얼굴로 나왔고 두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민서야, 왜 그래? 엄마, 나 다른 학교 갈래. 전학 가고 싶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박은주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그건 오늘 애들이 나한테 이상한 엄마라고 했어. 무서운 엄마래. 나랑 놀면 안 된대. 민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래? 왜 나만 혼자야? 박은주 씨는 민서를 꼭 안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도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은주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하지만 그들의 손엔 택배 상자가 없었어요. 서태준 사단장님이 재빨리 박은주 씨를 밀어내고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 서태준 소장님 맞으시죠? 저희는 최 사장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할 얘기 없어. 돌아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도 일이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은 박은주 씨를 돌아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은주야, 민서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문 잠그고. 아빠, 위험해요. 내가 처리할게. 어서 가. 박은주 씨는 민서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엔 두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여느 조폭들과 달랐어요. 서태준 소장님, 저희는 대화하러 온 겁니다. 폭력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너희 눈빛이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서태준 사단장님이 문틈을 좁히며 두 남자를 쏘아봤습니다. 소장님, 최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십니다. 금요일까지 답 주시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요. 안 그러면? 남자 중 한 명이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의 눈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가야죠.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다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서태준 사단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은 두 남자를 노려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족을 협박하는 게 최 사장 수법이냐?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선글라스를 벗은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희는 전직 UDT 출신입니다. 소장님 딸분도 707 출신이시던데 어쩌면 선배님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자가 비웃으며 명함을 건넸고 거기엔 민간보안업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금요일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박은주 씨 얼굴이 전국에 퍼집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이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 있어요. 폭력은 소장님만 손해거든요. 두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오늘 밤 창문 잘 잠그세요. 9층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쾅! 서태준 사단장님이 주먹으로 벽을 쳤고 재빨리 김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사, 비상이야. 지금 당장 사람 10명 집합. 24시간 감시 체제 돌입. 전화를 끊고 민서 방으로 갔을 때 박은주 씨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은주야, 들었어요? 네, 저 사람들 UDT 출신이래요? 그럼 저보다 실전 경험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고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민서의 사진이 떠올랐고 오늘 학교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9층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707 선배님. 박은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이거. 서태준 사단장님이 휴대폰을 보더니 즉시 김상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김상사, 건물 외벽 감시 추가, 로프 타고 올라올 수도 있어. 통화를 끊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박은주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주야, 이제 끝내야 해. 내가 최 사장 직접 만나러 갈게. 아니요. 아빠가 가면 사과 기자회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갈게요. 내일 최 사장 만나서 직접 얘기할게요. 박은주 씨는 휴대폰을 들고 최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연결됐어요. 오, 박은주 씨, 밤늦게 웬일이세요? 최 사장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전화 너머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최 사장님 사무실로 오세요. 조건이 있어요. 저 혼자 갈 테니까 최 사장도 혼자 나와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흥미롭네요. 좋아요. 최 사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김 상사가 밖에서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전화가 끊어졌고 서태준 사단장님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은주야,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박은주 씨는 민서방을 돌아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학교에서 또 울면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날 밤 아파트 주변엔 김상사와 부하 10명이 배치됐어요. 새벽 2시 김상사의 무전이 울렸습니다. 사단장님, 수상한 차량 발견, 검은색 승용차, 30분째 배회 중입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이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고 천천히 도는 차량이 보였어요. 번호판 확인. 렌터카입니다. 어제 대여됐고요. 계속 감시해. 무전을 끄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박은주 씨도 민서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끝을 내야 해.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박은주 씨는 최 사장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 간판엔 대양종합상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김 상사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은주 씨, 제가 먼저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상사는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5분 후 다시 내려왔어요. 최 사장 혼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요. 하지만 안쪽 방 하나는 잠겨 있습니다. 잠긴 방이요? 화장실이라고 하던데 확인은 못했어요. 박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위험하면 버튼만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박은주 씨는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고 맨 끝에 대양종합상사 문패가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은주 씨. 사무실 안엔 50대 중반의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시죠. 박은주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은주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사장이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당신 아버지 서태준 소장이 금요일까지 기자회견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폭력 행사한 것 사과하고 합의금 5천만 원.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사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 서명해요. 향후 우리한테 어떤 법적 조치도 안 취한다는 각서예요. 박은주 씨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항복 문서잖아요. 항복이 아니라 합의예요. 박은주 씨도 알잖아요. 법정 가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당신만 손해거든요. 최 사장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비며 웃었어요. 특히 당신 딸 민서 맞죠? 학교 생활 더 힘들어질 텐데. 박은주 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최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조직 건드렸잖아요. 세무조사에 경찰 급습까지.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만 줄 알아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투스타 예편 장성이 뭐가 대수라고. 법은 우리 편이에요. 돈도 우리가 더 많고. 그래서 민서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니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당신이 707 출신이라는 거. 최 사장이 다시 담배를 꺼내 물며 비웃었습니다. 박은주 씨,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거 알잖아요? 민서는 제 약점이 아니에요. 제 전부예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최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전부니까 더 지키고 싶겠죠? 그럼 여기 서명해요. 최 사장이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은주 씨는 펜을 집어들었고 잠시 망설였어요. 서명하면 정말 민서한테 손 안 대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도 애들한테까지 뭐 하겠어요. 박은주 씨는 펜을 서류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쪽 잠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박은주 씨가 고개를 돌렸고 최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예요? 저 방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이라니까요. 하지만 최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저 방문 열어보죠. 안 돼요. 거긴 창고고. 최 사장이 황급히 박은주 씨를 막아섰지만 박은주 씨는 그를 밀쳐내고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열어요. 안 그러면 제가 부술 거예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최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고 박은주 씨는 그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방 안에는 남자 한 명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박은주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은주 씨의 남편 김재훈이었습니다. 재훈아. 박은주 씨가 남편에게 달려가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재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박은주 씨가 남편의 밧줄을 풀려는 순간 뒤에서 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박은주 씨가 돌아서자 최 사장이 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그의 손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가 좁은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제 남편을 감금한 거예요? 감금이라니 그냥 빚 때문에 모셔온 거죠. 최 사장이 비웃으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김재훈 씨, 우리한테 빚이 얼마죠? 김재훈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원금 3천에 이자 포함 8천만 원. 박은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처음엔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6개월 전 금액이에요. 지금은 이자가 불어서 8천이 됐죠. 최 사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고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당신 남편은 우리가 6개월 동안 관리했거든요. 박은주 씨는 남편을 바라봤고 김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사업 실패하고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도망쳤는데 이 사람들이 날 잡아서 6개월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무실 지하에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일 시키면서. 김재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박은주 씨는 최 사장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에요. 범죄? 증거 있어요? 최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김재훈을 가리켰어요. 김재훈 씨는 자기 발로 여기 온 거고 빚 갚기 위해 일한 거예요. 박은주 씨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려 했지만 최 사장이 더 빨랐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최 사장이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무전기 부르면 당신 남편 다쳐요. 박은주 씨는 무전기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최 사장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것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앉아서 얘기하죠. 세 사람은 사무실 소파로 돌아왔고 최 사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새 계약서예요. 합의금 8천만 원, 그리고 당신 아버지 사과 기자회견. 8천만 원이요? 남편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최 사장이 펜을 박은주 씨 앞에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면 김재훈 씨는 평생 우리 밑에서 일해야 해요. 박은주 씨는 남편을 바라봤고 김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넌 신경 쓰지 말고 민서만 잘 키워. 닥쳐요. 당신 때문에 민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김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자, 시간 없어요. 3시 30분까지 결정 안 하면 김재훈 씨 다시 지하로 내려가요. 박은주 씨는 펜을 집어들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펜 끝이 서류 위에 닿으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은주야, 서명하지 마. 서태준 사단장님이 김 상사와 함께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엔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빠, 은주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서태준 사단장님은 녹음기를 재생했고 최 사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남편은 우리가 6개월 동안 관리했거든요. 여기 사무실 지하에 방이 있어요. 최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불법 감금 자백이죠. 최 사장님. 김 상사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최 사장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이건 함정이잖아. 불법 녹음은 증거로 못 써. 불법 녹음이 아니에요. 서태준 사단장님이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웃었어요. 박은주가 들어올 때 무전기에 녹음 기능 켜놨거든요. 김 상사가 밖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도 영장 없이 녹음한 건 불법이야.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김 상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녹음은 합법이에요. 특히 불법 감금 현장에서는요. 최 사장은 뒤로 물러서다가 책상에 부딪혔고 그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야. 김재훈 씨가 자발적으로 6개월 동안 지하방에 감금됐다고요? 박은주 씨가 남편의 밧줄을 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제 끝이에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김 상사가 문을 열자 경찰관 4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불법 감금 신고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이 녹음기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최 사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민석 씨,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최 사장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엔 박은주 씨와 김재훈, 그리고 서태준 사단장님만 남았어요. 재훈아, 괜찮아? 박은주 씨가 남편을 부축하며 물었고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한테도 미안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일단 병원 가자. 서태준 사단장님이 김재훈의 다른 쪽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위, 나중에 할 얘기 많아. 지금은 일단 치료부터 받아.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고 밖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박은주 씨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김 상사가 무전기 이상하다고 연락했어. 30분 동안 신호가 안 잡혀서. 그래서 바로 올라온 거지. 서태준 사단장님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잘했어. 혼자서도 잘 버텼어. 아빠가 없었으면 서명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틴 거잖아. 두 사람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박은주 씨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민서야, 엄마 괜찮아. 곧 집에 갈게. 그리고 민서야. 박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찾았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이틀 후 박은주 씨의 아파트 거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은주 씨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야, 문 좀 봐줄래? 민서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엄마, 아빠 같은데요? 박은주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자 김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박은주 씨가 문을 열어주자 김재훈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김재훈이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요? 엄마랑 놔두고.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서는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 아빠가 민서 옆에 계속 있을게. 박은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고 김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사업 실패하고 도망친 건 정말 비겁한 짓이었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박은주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 빚은 내가 갚을게. 천천히라도. 빚은 얼마나 남았는데요? 최 사장 체포되면서 원금만 갚으면 된대. 3천만 원. 내가 이래서 갚을게. 김재훈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준 합의서야. 최 사장 측에서 불법 이자 다 포기하고 원금만 받기로 했대. 박은주 씨는 서류를 받아 읽었고 정말로 3천만 원만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도와줬어요? 응, 서태준 장인어른이 최 사장 변호사랑 협상했대. 불법 감금 고소 취하 조건으로. 김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은주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은주 씨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재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당장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아. 하지만 민서 때문에라도 기회는 줄게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고요. 김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박은주 씨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민서야, 천천히 해보자.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고 거실엔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일주일 후 송원 초등학교 교무실. 박은주 씨는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학교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신문을 가리켰고 거기엔 조폭 조직와해 지역 영웅 박은주 씨 가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기사 나가고 나서 학부모들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고 박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자기 아이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민서한테 상처 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민서는 괜찮아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잘해준다고 하던데요. 박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했고 담임 선생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최준호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 후 최준호 어머니가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박은주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은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고개 드세요.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서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최준호 어머니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마음의 표시예요. 이런 건 안 받아도. 제발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박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고 최준호 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민서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준호도 민서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민서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달려와 박은주 씨를 안았고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어요. 민서 엄마, 진짜 707 출신이세요? 우리 아빠가 그거 엄청 대단한 거래요. 응, 맞아. 박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와, 그럼 민서 엄마 진짜 강한 거예요? 글쎄, 그냥 엄마일 뿐이야. 멋있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민서 주변에 모여들었고 민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박은주 씨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민서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죠? 응, 민서야.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박은주 씨는 민서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두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한 달 후 박은주 씨의 아파트 거실.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테이블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 민서, 김재훈, 그리고 서태준 사단장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서가 서태준 사단장님 앞에 반찬을 놓았고 서태준 사단장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우리 손녀 효년에 고맙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아버지 진짜 장군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장군 아니고 소장이야. 별 2개. 서태준 사단장님이 손가락으로 별 2개를 만들어 보이자 민서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김재훈이 조심스럽게 서태준 사단장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사위, 이제 그만하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서태준 사단장님이 손을 내저었지만 김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민서 잘 키우고 은주 잘 보살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네, 꼭 그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태준 사단장님과 박은주 씨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은주야, 요즘 어때? 괜찮아요. 아빠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재훈이랑은? 박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보려고요. 민서 때문에라도.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 서태준 사단장님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어요. 은주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힘은 약자를 지킬 때 빛난다는 거야. 내가 그걸 보여줬어. 박은주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야, 넌 나보다 훨씬 강해. 엄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고 거실에선 민서와 김재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응, 최 사장은 징역 5년 선고받았고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어. 구청장은요? 강민석 구청장도 유착 혐의로 기소됐어. 정치 생명 끝났지. 서태준 사단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지역구청장, 조폭 유착 혐의 구속. 박은주 씨는 기사를 읽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그래, 이제 평범하게 살아, 은주야. 평범하게요? 응, 내가 원하던 거잖아. 그냥 엄마로, 회사원으로. 박은주 씨는 거실을 돌아보며 민서와 김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김재훈은 민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네, 아빠, 이제 평범하게 살게요. 좋아, 그게 내 행복이야. 서태준 사단장님이 베란다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고 박은주 씨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서. 6개월 후 송원초등학교 운동회.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박은주 씨와 김재훈은 민서 응원석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달리기 1등 할 거야. 민서가 출발선에서 손을 흔들었고 박은주 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파이팅! 출발 총소리가 울렸고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한 민서는 2등이었지만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2등 했어. 잘했어. 민서야, 최고야. 박은주 씨가 민서를 안아 올리자 주변 학부모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최준호 어머니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정말 잘 뛰었어요. 우리 준호는 꼴찌였는데. 아이들이 즐거우면 됐죠. 맞아요. 박은주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점심시간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태준 사단장님도 함께였고 그는 민서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주며 말했어요. 우리 손녀 2등도 대단한 거야. 할아버지, 다음엔 1등 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김재훈이 박은주 씨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재훈 씨도 많이 변했잖아요. 요즘 민서 학교 행사 다 챙기고. 당연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박은주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행복해. 민서야, 엄마도 행복해. 박은주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군복을 벗을 때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용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는 걸요. 엄마,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민서 보고 있어. 박은주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